6주자 파워랭킹 탑 8입니다. 역시나 이제 탑 8으로 준비를 하고 상위 25%에 해당하는 팀들 지난주에 어땠는지 한번 보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주간 기획이라고 이번 시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계 기간은 11일부터 17일까지 좀 템포 있게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순위를 보시면은 미네소타, 워싱턴, 시애틀, 디트로이트, LA, 콜럼버스, 콜로라도, 댈러스. 지난주에도 이제 있었던 그죠? 댈러스, 콜로라도 뭐 이런 팀들 뭐 디트로이트도 있었나 지난주에? 뭐 콜럼버스 그죠? 뭐 이런 팀들은 그냥 있는데 또 이제 새롭게 또 올라온 그런 팀들도 좀 보입니다. 특히 LA, 시애틀 그런 팀들 그죠? 이 두 팀은 한 번도 안 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제가 워싱턴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8팀 구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썸네일처럼 댈러스가 1등이고요. 사실 콜로라도 이런 팀들은 매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말씀을 드릴 건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난주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최근에 좋았던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 비슷했거든요. 어쨌든 그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8입니다. 지난주에 2승 1패 1연장패 뭐 3경기 연속 승점을 땄고요. 지난주 경기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늘려보면은 5경기 연속 포인트에서 이제 좀 이제 좋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는 세너제이전 이제 5티승 그리고 15일 애너하임전 2대0 승리 그리고 이제 베이거스전도 연장승 한번 지지 않았나? 아 그죠? 이거 잘못 표기했네요. 졌죠? 샤크스전 졌죠. 졌습니다. 이거 잘못 표기했고요. 어쨌든 이제 2승 1패다. 뭐 베이거스를 어쨌든 잡았다. 뭐 플레이오프에서도 사실 뭐 베이거스전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경기 많이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그죠. 어쨌든 이제 요 경기도 뒤집고 승리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애너하임이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애너하임이 많이 이제 이 중간에 들어가 있을 텐데 오늘 이제 8팀 중에 대진 도중에 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2대0 승리를 거뒀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애너하임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은 셧아웃 승리를 거뒀거든요. 주요 라인 SAT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애너하임 쪽에 맥테비시 라인이 이제 슈팅 시도가 전체 6개밖에 없었는데 아니 2개밖에 없었고 6개를 허용을 했습니다. 5대5 상황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리고 칼손 라인까지도 이 4번 시도에서 이제 4번 허용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기 때문에 뭐 칼손 맥테비시 라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초반 NHL에서 가장 또 강력한 라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라인에서도 데미지를 크게 입지 않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 어쨌든 수비적인 경기가 좀 살아난다라는 이 이야기로도 이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맥테비시 라인을 상대한 조합이 이제 브로딘이랑 페이버. 이제 올해는 사실은 브로딘 페이버가 미네소타 1라인 수비 조합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슈팅 허용을 많이 했습니다. 예, 5개 더 허용을 했죠. 그러니까 브로딘 페이버가 올랐을 때 7개 슈팅 때렸는데 12개 허용을 했기 때문에 허용은 좀 많았는데 SAT로 또 따져보면은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이제 우리 팀이 17개 때릴 때 14개밖에 허용을 안 했으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브로딘 페이버가 좀 경기력이 좀 안정화되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브로딘이랑 미들턴 뭐 재작년에 브로딘 미들턴 조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쨌든 그 조합을 좀 유지하는 선택을 했는데 작년에 브로딘 미들턴 조합이 기대만큼 그렇게 썩 좋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어떻게 보면 브로딘 미들턴으로 나오지 않고 근데 이제 브로딘 미들턴 페이버 미들턴이죠. 근데 브로딘 페이버가 뭐 이 정도로 어쨌든 상대방의 탑라인 잘 잡아주는 그런 그림 나오게 되면은 뭐 당연히 실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스카렐로입니다. 스카렐로 선수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라인업 복귀를 했죠. 근데 이제 지난주 3경기에서 3어시스트를 올렸고요. 샤크스전 1어시스트, 베이거스전 멀티어시스트 거두면서 뭐 베이거스전 같은 경우에는 뭐 승리에도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문 경기력도 뭐 양호해요 아직까지는. 구스타프손이 사실은 조금 더 세이브 성공률이 올라가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평균 실점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됐고요. 발스테트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애나임전 나왔었죠. 셧아웃 기록을 하면서 올해 뭐 좀 보여주나? 이제 이런 느낌들이 이제 점점 들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도 무난하게 골리 이제 경기를 나쁘지 않았다. 근데 이제 구스타프손도 따져보면은 이 기대 득점 대비 실제 실점 비교를 해보면은 플러스로 나오거든요. 뭐 발스테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양호한 골문 경기력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5대5 상황은 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네소타가 시즌 초반부터 파워플레이 골로 이제 이기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5대5 득점 3위 3득점밖에 못해가지고 지난주 이제 30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SAT, USAT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가 찍혔기 때문에 이거 5대5 이거 좀 더 좋아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라센코 부상이고 하트먼, 로시 이런 선수까지 지난주에 부상을 다 당하면서 좀 빡센 상황이 펼쳐지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기력이 올라올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작년의 상황은 이거보다 안 좋았잖아요. 그죠? 부상자 상황은.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지난 연습에서의 1, 2의 3라인 센터는 유로프, 에릭소네크, 트레닌. 좀 이제 경쟁력이 아주 큰 센터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경기력이 이제 다음 주 이후에도 어떻게 유지가 될지 그런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위는 워싱턴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2승 1패 1연장패였고요. 승점 5점. 11월 5경기 중에 4경기에서 포인트를 따는 이제 이런 그림이 있었네요. 승점을 어쨌든 좀 벌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뭐 지금 이제 순위 자체는 최하위권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동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팀들이 촘촘하게 이렇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뭐 동부는 사실은 큰 순위는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부는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 뭐 서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복구가 아예 안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결과는 캐롤라이나전 4대1 승리. 뭐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쓰라린 패배를 안겼던 캐롤라이나전 대승을 거뒀고요. 근데 플로리다전 패배. 뉴저지전은 좀 아쉽게 패배를 했죠. 이거는 이제 제 라이브 코멘터리 같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2대0으로 0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대2로 따라붙고 결국 이제 숏아웃에서 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LA전 또 2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주 4경기의 승점을 3경기에서 포인트를 딸 수가 있었어요. 자주 보던 캡스 하키의 귀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팀이 작년에는 득점력이 좀 올라와서 더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였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스펜서 카버리 감독 체제의 하키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막 찍어 누르는 그런 느낌의 경기력이보다는 근소한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키거나 그죠? 이제 그런 근소한 차이를 이렇게 만들면서 한두 골 차 승리 이런 접전 양상의 경기에서 굉장히 센 팀입니다. 캡스가 전반적으로. 근데 올해 지금 이제 그런 경기력이 다시 나오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끈질긴 부분에서의 경기력. 지난주에 60분당 블로킹 숫자가 리그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17.38개. 이런 이제 블로킹 확실하게 해주면서 또 위협 많이 차단을 하고 골리 부담 줄여주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꽤 리드 시간은 긴 편입니다. 보시면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20분 그리고 워싱턴이 20분 5초입니다. 이거 또 잘 오타가 났네. 경기당 20분 5초 가량을 리드를 하면서 리그에서 10위 상위권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지키면서 이긴다라는 부분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오베치킨 선수가 지난주에 좋았습니다. 4경기에서 3골 이었을 때 5포인트. 재밌는 거는 5포인트가 모두 이븐 스트렝스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부 그런 자료들에서 결국은 오베치킨이 공격 지역에서 많이 기용이 된다. 뭐 수비 시프트 거의. 뭐 그거는 사실 이제 카버리 감독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카버리 감독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오베치킨을 기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안 되는 뭐 이런 말씀을 라이브 코멘터리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팀에 최대한 손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공격 지역에서 많이 이제 출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3대3 상황에서도 거의 출장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오베치킨이 지난주에는 5포인트가 모두 이벤 스트렝스 포인트였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 좋았었고 그리고 승부처에서도 좋은 모습이었죠. 결승골 어시스트 캐롤라이나전 그리고 뉴저지전 같은 경우에도 추격 2골 그죠? 0대1로 지고 있는데 2골 넣는 과정에서 첫 번째 어시스트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골을 집어넣으면서 추격 2골에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골 관여 같은 경우에도 프라이머리 어시스트고 오베치킨의 패스 직접적인 패스에서 나온 또 골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키 어시스트라고 불리는 그냥 이제 펑만 만졌다고 어시스트 주는 그런 느낌의 어시스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LA전 같은 경우에도 결승골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쨌든 오베치킨이 지난주에는 진짜 팀 승리에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을 많이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맥마이클 선수가 지금 톱라인으로 승격을 했거든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보빌리에 선수가 나옵니다. 근데 보빌리에 선수가 안 나오고 지금 맥마이클이 톱라인으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라인 조합에서 살짝 변동 여지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 요건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뉴저지전 같은 경우에도 프로타스, 수르디프, 윌슨 이제 이렇게 2라인 나왔었는데 물론 지금 출장 시간 대비라든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라인이 정말 확실한 이 라인 그러니까 정말
동부 컨퍼런스 상위권을 노릴 수 있는 작년에 뭐 최상위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플레이오프권 상위권을 노릴 수 있을 정도의 2라인 센터인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뒤부하가 결국은 당분간도 더 결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요 2라인, 3라인 맥마이크를 올림으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2라인 같은 원래 이제 뭐 맥마이크를 2라인 센터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의 약점이 이제 캡스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애틀입니다. 시애틀 6위죠. 5위라고 적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5위랑 6위의 순위를 마지막에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승 1연패 1연장패. 네. 승점 마찬가지로 5점입니다. 근데 이 팀도 역시나 3경기 연속 승점을 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지난주 콜럼버스전 이제 슈트아웃 패배를 했고요. 위니팩전에 5대3 승리 그리고 세너제인도 5대1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사실 요즘 샤크스도 그렇게 이제 만만한 상대라고 볼 수가 없고 뭐 위니팩 5대3으로 잡은 거는 굉장히 쾌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초반에 뭐 퍼시픽 탑3 안에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제 그런 느낌의 모습이 계속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애틀은 뭐 이거예요. 균형 잡힌 득점력. 그렇습니다. 역시나 1, 2라인, 여러 라인에서 이제 좀 터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고, 지난주에도 스티븐슨 선수가 4포인트, 슈워츠, 던, 올렉식, 마치먼트, 버니어스 이런 선수들이 3포인트, 그리고 에벌리, 라르손, 톨반의 윈터턴 이런 선수들이 2포인트씩 올렸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여기는 팀 컬러대로 좀 균형 잡힌 득점력이 좀 전반적으로 잘 발휘되는 그러한 경기력이 혹시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성적을 올릴 수가 있다. 뭐 이번 주에도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 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죠. 정말 확실한 어떻게 보면 S급 자원이라든가 확실한 경기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자원의 숫자는 사실 시애틀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스타 파워 싸움이 된다든가 그런 그림이 좀 불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뎁스가 잘 굴러가는 경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또 좋은 승리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슈팅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제 경기당 21.3개의 슈팅에 불과하면서 리그에서 29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득점을 뽑아내는데 여러 선수들이 많이 관여가 됐고 하는 그림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꼴리진도 역시나 이제 분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루바워 선수가 2경기에서 1.79에 93.3. 예, 맨 머리 선수 2경기에서 1.43에 95.1%이기 때문에 예, 역시나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쨌든 예, 뭐 그루바워 선수 뭐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선수는 이제 마이너로 강등이 됐었던 이제 이런 부분도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근데 맨 머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 그렇게 크게 어떻게 보면은 기대를 하고 영입을 한 선수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지난주 2명의 선수가 뭐 거의 뭐 리그 최고의 골리급의 그죠? 옛날에 전성기 때도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의 전성기 때 모습을 지금 보여주게 되면서 꼴리진이 분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거는 역시나 그렇습니다. 6경기 연속 이제 페널티 킬링에서 실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 파워플레이 골 실점이라고 적어야 되죠. 예. 오늘 좀 제가 오타가 많네요. 올 시즌 파워플레이 골을 실점한 경기 숫자를 이렇게 보시면은 시애틀이 13경기나 파워플레이 골 실점을 하면서 리그에서 30위입니다. 밴쿠버가 15경기에서 파워플레이 골 실점을 했고요. 제일 많았습니다. 이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 이게 페널티 킬링이 안 되는 그림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팀의 공격력이 받쳐줘도 조금은 게임이 이상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이런 성적을 또 기대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 장기적으로 시애틀이 페널티 킬링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긴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역시나 뎁스가 잘 굴러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시애틀은 괜찮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어쨌든 지난주엔 좀 증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윙스 5위입니다. 2승 0패 1연장패 승점 5점 기록을 했고요. 3연패를 하면서 조금 애매했는데 지난주에는 근데 3경기 연속 승점을 따면서 또 좀 복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승을 할 수 있고 연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승을 한다라고 해도 예를 들면은 진짜 7연승을 했는데 뭐 8연패, 7연패 뭐 이러면서 진짜 뭐 도합 한 15연패를 한다라든가 이거 뭐 이제 뭐 스팬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되면 결국 이제 도루묵인 거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처럼 윙스처럼 3패를 한다라고 해도 뒤에 3경기에서 연속 승점 따면서 어느 정도 이상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나쁘진 않은 거거든요. 그 부분이 역시나 이제 장기 시즌을 치르는 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주 결과는 이제 애너하임전 6대3 승리, 버펄로전 5대4 연장패. 이건 좀 아쉬운 패배였죠. 4대1인가 이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역전패를 당하는 그림이 있었고, 그래도 어쨌든 승점 땄습니다. 레인저스전도 2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지난주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연패를 어느 정도 이상 만회를 하는 그림이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파워플레이에서 좋았고, 뭐 파워플레이에서 사실 이제 지난주라든가 지지난주 뭐 이럴 때 한번 다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파워플레이는 따로 다루지는 않았고요. 이번에도 3경기 연속 파워플레이 골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파워플레이 역시나 상승세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파워플레이 골 기록 경기 순위, 파워플레이 골이 나왔던 경기 순위, 아까 이제 그 파워플레이 골 허용이었죠. 지금 이제 파워플레이 골을 득점했을 때, 요거는 댈러스가 이제 15경기로 제일 많았는데 디트로이트도 3위입니다. 예, 13경기나 돼요. 보스턴도 14경기나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파워플레이에서 확실히 이제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파워플레이 골을 득점을 했을 때 굉장히 준수한 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9승 3패 1연장패라는 상당한 성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의 파워플레이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의 팀 성적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기회를 낼 수가 있겠죠. 1라인이 지금 피니 선수가 2라인으로 내려가면서 레이몽, 러킨, 더브린캣 선수가 올라왔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새로운 1라인이 구축이 됐는데 여전히 무난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 득점 값도 뭐 3.2 정도면 나쁘지 않고, 왜냐면 이 라인이 그렇게 구축된 지 오래된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5대5 상황에서 5골이나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라인 역시나 새로운 라인이 나왔는데도 좀 무난한 성과가 나온다라는 것도 고무적인 부분이겠죠. 텔벗이랑 깁슨이 좀 극단적인 경기력의 차이가 나오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텔벗은 조금 정신을 차려서 지금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깁슨은 여전히 조금은 애매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이제 2경기 4.18에 84.1%의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뭐 실점도 많고 세이브 성률도 굉장히 낮은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즌 전체로 보시더라도 둘 다 별로입니다. 시즌 전체로 따지면. 그러니까 둘 다 지금 11경기씩 이제 갈라서 나오고 있는데, 텔벗이 2.64에 89.7. 그래 텔벗은 이제 평균 실점이라도 좀 낮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상은 또 좀 정말 최악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깁슨 같은 경우 평균 실점도 높고 세이브 성공률도 지금 텔벗보다 더 낮거든요. 요런 그림으로 보면은 일단은 깁슨에 대한 디트로이트의 결정이 아직까지는 좀 확실한 결과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이제 윙스 입장에 좀 많이 아쉬울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어쨌든 이런 느낌의 경기력이 나온다라고 하면 레드윙스가 매경기 좀 많은 실점을 할 가능성은 꽤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올 시즌 내내 버펄로전 같은 느낌의 경기도 사실 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좀 충분한 리드를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서 이렇게 실점이 누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기를 뭐 패배를 한다라든가, 정말 최악의 경우가 되면은 아니 승점을 까먹는다라든가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변수로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LA 킹스 4위입니다. 3승 1패고요. 승점 6점, 원정 5연전의 일정이었는데 거기서 4연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이제 뭐 워싱턴전은 졌어요. 예, 마지막 경기지 워싱턴전을 졌는데 그 앞 경기 4경기를 싹 잡으면서 또 좀 반전의 계기가 좀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주 몬트리올전 5대1 승리, 토론토전 4대3 연장승, 오타와전도 1대0 승리, 그리고 워싱턴전은 이제 1대2로 패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굉장히 좋았다라고 봐야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정 5연전에서 4승을 거뒀으니까 그 부분 이제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알던 LA로 좀 돌아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체계 자체는,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결국은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많았다라는 부분에서 퍼포먼스가 조금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LA 킹스가.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의 모습은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이제 이런 느낌의 경기 이력이었어요. 물론 한 주의 결과로 이걸 너무 크게 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난주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슈팅 허용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19.8개. 경기당 20개도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페널티킬도 100%. 역시나 이제 수비하면 또 LA 킹스, 그리고 이제 짐 힐러 감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동적인 그러한 전술을 고집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재밌는 결과들이 나왔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은 공격력이 마냥 약한 팀이냐라고 하면 그런 팀들도 아니죠. 맞붙었던 팀들이 뭐 몬트리올, 토론토, 오타와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몬트리올, 오타와 같은 경우에도 폭발력이 있는 팀이고 토론토랑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올해 조금 지금 순위는 낮지만 어쨌든 스타 파워를 비롯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또 전력 자체가 무시할 수 없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런 팀을 상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은 슈팅 숫자로 막아내는 경기들이 많았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또 높게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런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이제 전체 슈팅 비율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52.6%, 53.3%가 찍혔는데 또 이제 마찬가지로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컴퍼가 그죠? 디트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컴퍼가 앞으로 좀 어떤 느낌이 나오게 될지 3경기를 컴퍼가 출장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실점은 좀 적었지만 세이프 성공률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컴퍼의 경기력이 얼마나 좀 좋은 경기력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그래도 레드윙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먹혀도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제 윙스 경기를 보시면은 막 세인트루이스전 유명했잖아요. 4골차 지고 있었는데 이제 내리놓고 뭐 6대5로 역전해서 이기는 경기들이라든가 이런 그림을 기대할 수 있지만 킹스는 사실 시즌 전반적으로 따져보시더라도 공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경기당 2.75 득점에 불과하고 파워플레이도 이제 16.39%에 불과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정말 확실한 공격에서의 물론 이제 캠페라든가 뭐 피알라를 비롯해서 이 펀치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리그 S급 펀치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LA 킹스가 공격 요 부분 뭐 사실 이제 매년 이게 킹스가 최근 10년간 좀 문제가 됐을 때를 좀 돌이켜 보면은 수비는 기깔나게 하는 시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이 정말 완전 노답 수준으로 막 이제 평균 득점 2점대 초반 그죠? 지금 2.75인데 2점대 초반이고 막 그런 뜬 적도 있었거든요. 한 8년 9년 전이었나? 어쨌든 근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제 공격적으로 얼마나 이게 좀 더 좋아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공격에서 잘 안 풀린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제 보스턴처럼 파워 플레이라든가 그죠? 이런 부분에서라도 조금은 힘을 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 부분 어떻게 좀 좋아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제키츠 3위로 나왔습니다. 3승 0패 1연장패 기록을 하면서 승점 7점을 기록을 했는데 5경기 연속 승점이네요. 제키츠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결과를 살펴보시면 시애틀전 2대1 슛아웃 승리, 에드먼턴전 5대4 승리. 뭐 이번에는 이제 지난 경기처럼 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경기는 이제 이기고 있다가 맥데이비드한테 이렇게 좀 혼이 나면서 결국 이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패배를 이제 홈에서 서력을 했고요. 레인저스전 슛아웃 패배, 그리고 몬트리올전 4대3 슛아웃 승리 이런 부분입니다. 슛아웃에서 일단 3승 3번 갔다. 슛아웃.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슛아웃을 계속 간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슛아웃은 정말 기본적으로 이제 슈터들이 한 30%가 넘는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져보면 이제 한 30% 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떤 느낌으로 그리고 슛도 3번밖에 안 하잖아요. 아이아이 체프처럼 뭐 5번 하면 모르겠지만 3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금방 그냥 끝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좀 쉽게 패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슛아웃에서 2승이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 슛아웃이 또 너무 많다라는 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일단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브스 선수가 이거 풀타임으로서의 가능성을 점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4경기 모두 출장을 했는데 3승 0패 1연장패였고요. 2.12에 92.3%라는 아주 준수한. 사실 그리브스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좋았잖아요. 꽤 괜찮았죠. 그런데 경기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콜럼버스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좀 백업으로 키우려고 생각을 했었던 타라소프 같은 선수들로 내보내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브스 선수가 적어도 이제 준주전급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단 내에서는 이제 올 시즌 들어가기 전에 주전으로 이렇게 낙점을 한 그림이었는데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상당히 요 결정이 주요하는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위험 지역 세이브 퍼센티지도 이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85.7%. 상위 14%에 해당하는 성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5대5 상황에서도 접전 상황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접전 상황 세이브 성공률 보시면은 이게 이제 1, 2피리어드에서는 5대5 상황에서 2골 차 이내 세이브 퍼센티지 그리고 3피리어드에서는 1골 차 이내 그걸 겁니다. 그런데 95%가 나왔어요.
이게 상위 6%라는 어마무시한 성적이거든요. 이런 그림에서 이제 적전 상황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강점이고요. 3라인도 지난 시즌 사실은 이게 또 작년에는 콜럼버스 하면은 1라인이 먼저 생각나는 그림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올해는 사실 콜럼버스 3라인이 굉장히 경기력이 좋아요. 올리비에, 코엘, 그리고 실린저 이렇게 이제 3명이 나오게 되는데 지난주 올리비에 선수가 4경기에서 2골 2어시스트 그리고 코엘 선수도 4경기에서 1골 3어시스트를 올려주게 되면서 지금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중간 자원으로 잘 활용을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 시즌 전체를 봐도 보론코프, 모노엔, 마르첸코브 선수보다 그 1라인보다도 5대5 생산력이 더 좋아요. 5대5 상황에서 지금 13골을 넣은 게 이 3라인, 콜럼버스 3라인이고요. 콜럼버스 1라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9골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 라인보다도 더 많은 골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제 요 활약이 또 중요한 이유는 올해 켄트 존슨 선수가 생각보다 부진하고 펜틀리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작년만큼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만큼 좋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중심 자원들이 살짝 부진할 때 이렇게 베테랑 선수들이 정말 또 포인트를 많이 올려주면서 좀 중간 역할로 좋은 모습을 한다라는 거는 이것도 역시나 팀 성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만약에 올해 이제 진짜 펜틀리랑 이 켄트 존슨이 계속 부진한 과정에서 코일 올리비에 라인까지도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콜럼버스 경기력 진짜 답답해질 수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5대5는 조금 더 좋아져야 됩니다. 사실 콜럼버스 블루제키츠는 정말 5대5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다. 라고 이제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주는 이제 5대5 상황 골이 이제 7골 나오면서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물론 이것도 적지는 않지만. 근데 콜럼버스는 4경기를 했잖아요. 그죠? 다른 팀들에 비해서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다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SAT, USAT 5대5 상황에서 이제 슈팅 허용 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5대5 상황에서 퍼포먼스가 얼마나 또 더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 한 번 더 지켜보시면서 어쨌든 콜럼버스 그래도 이제 주전 골리에 좀 부담감은 해결이 됐고 하는 그림. 올해는 이제 뭐 엄청나게 치명적인 부상 문제 같은 부분은 좀 비교적 적은 편이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 모너헨 뭐 몇 달씩 결장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올해는 뭐 그런 거는 물론 지금부터 나올 수도 있지만 올해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교적 건강한 시즌을 또 보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의 콜럼버스 5대5 상황에 이제 퍼포먼스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위는 콜로라도 왜 이러냐? 콜로라도죠. 4승 0패 승점 8점 기록을 했고 8점 맞나? 맞을 거예요. 6연승 10경기 연속 승점. 정말 뭐 지금 콜로라도는 뭐 막을 팀이 없습니다. 정말 막을 팀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애너하임 아일랜더스 요즘 분위기 괜찮잖아요. 그리고 버펄로까지 3연승 싹 가져가면서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올렸습니다. 사실 정말 애너하임전 같은 경우에는 애너하임도 정말 최고점에 올라있는 느낌의 경기력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떻게 보면은 또 콜럼버스를 자회자 콜럼버스라고 그러지? 콜로라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잡아내는 모습이었어서 뭐 역시나 무서운 팀이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그림이었고요. 어쨌든 지난주 3승이죠 이러면.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맞죠?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경기까지 포함을 해버렸나 내가? 어쨌든 죄송합니다. 3승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3승이 이렇게 3경기 적어놓은 걸 보면은 웨치우드 선수가 재계약을 했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재계약을 하고 또 이렇게 또 확 잘한 선수들이 또 그냥 또 있습니다. 그죠? 예, 올해 뭐 네차스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사실 이제 결국 이제 그 2명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웨치우드 선수 같은 경우에도 2경기 출장에서 평균 실점 1에 96.9%라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계약 뭐 어떻게 보면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더 길게 재계약을 안 한 게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시면은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은 예전에 계약할 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네차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3경기에 4골 이어스트 6포인트 여전히 초고공 행진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네요. 올해는 명실상부 NHL에서 가장 강력한 라인은 역시나 레코넨, 맥키넌, 네차스입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가 가장 강력한 라인의 후보군으로서 뭐 어디냐
몬트리올 1라인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뭐 그냥 레코넨, 맥키넌, 네차스 바꿔 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대 득점값도 리그 1위, 그리고 실제 득점도 리그 전체 1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스피드 게임, 그리고 재빠른 체킹, 그리고 이제 네트 앞쪽에서 뭐 레코넨 같은 선수가 굳은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해주고, 또 이제 네차스라든가 맥키넌 셋 다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또 스피드를 살려서 라인을 쟁취를 하고 러시 상황에서 이제 무시무시한 이런 이제 역량이 잘 나오는 라인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전반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전반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1라인 뭐 재계약한 선수들의 이제 이 주축이 되면서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었고요. 근데 블랙우드가 복귀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경기력이 아직도 조금은 그러네요. 한 경기 출장에서 18세이브 30점. 실점도 꽤 했고, 그리고 세이브 성률도 좋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 블랙우드 사실은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콜로라도는 그래도 블랙우드 넘버원의 세컨드로 웨지우드인 겁니다. 내년까지 갔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퍼스트로 낙점을 한 선수가 올해 어쨌든 초반에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뉴저지에서도 사실 이랬던 시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블랙우드는 한시라도 빠르게 경기력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하나 변수가 생긴 게 지금 11월 12일 날 니추시킨 선수가 하반신 부상으로 지금 당분간 결장이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경기도 한 경기밖에 못 나왔습니다. 니추시킨이.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1라인의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콜로라도 출장 시간별로 이렇게 라인을 이제 그 라인 시간을 내보면은 맥키넌 라인이 222분, 그리고 넬슨 라인이 82분, 드루리 라인이 70분. 이제 이렇게 되는데 넬슨 라인에 보시면은 누구냐? 콜턴이랑 니추시킨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니추시킨이 이 라인에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 라인에 또 이제 중심 자원이라고 했을 때 또 니추시킨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문제인데 생산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죠? 맥키넌 라인 같은 경우 물론 이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출장을 하긴 했지만 대략 이제 어림잡아서 한 곱하기 2, 그죠? 뭐 2.5 정도 해봐도 넬슨 라인이라든가 드루리 라인이,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뭐 3, 곱하기 2.5 이 정도를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저 라인의 생산력이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득점을 믿음직스럽게 딸 수 있는 라인이 맥키넌 라인으로 제한이 될 가능성도 이제 점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도 뭐 4라인이 좀 분전을 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그나마 조금은 이제 시름을 덜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이제 주축 선수들이 빠지게 됐다라는 거, 그죠? 아까 말씀드린 니추시킨 이 라인에 넬슨 라인에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드루리 라인에 란데스코가 들어가지만 란데스코가 올해 이제 굉장히 생산력이 좋지가 않잖아요. 이런 그림에서 어쨌든 콜로라도가 2, 3라인 경쟁력을 조금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원라인 팀이 정말 원라인 팀이라고 사실은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진짜 올 시즌 내내 이런 느낌이 돼서 약간 이제 1라인에서만 좀 득점력이 확실하게 날 수 있는 그림의 경기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대로 골치 아픈 게 플레이오프로 가면 갈수록 사실 그런 라인들은 1라인을 못 막아서 진짜 경기가 터지고 시리즈가 터지는, 물론 그런 경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팀을 만나면 만날수록 시리즈가 터질 가능성은 현저히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콜로라도가 결국은 계속 지상 과제가 지금 뎁스를 좀 보완을 하겠다라는 측면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정말 지금 보면 정규 시즌은 올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진짜 이러한 경기력으로 플레이오프를 들어갔을 때도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서름을 씻어내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멀리 갈 수 있을 것인가,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이냐고 여쭤보시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에 가까워, 여전히 그렇지 않다에 가까운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뎁스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골텐딩 퍼포먼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도 정말 좀 시한폭탄 같은 느낌의 이런 치명적인 실수가 좀 많이 터질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좀 난점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시즌을 치르면서 얼마나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앱스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1위는 댈러스입니다. 댈러스 마찬가지로 3승 0패였었고요. 5연승 가도에 달리고 있네요. 승점 6점을 올렸고요.
지난주 결과는 오타와전 3대2 연장승, 그리고 몬트리올전 충격의 7대0 승리. 갑자기 이제 득점 점수차가 쭉쭉 벌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그죠, 7대0으로 끝난 경기였었죠. 필라델피아도 5대1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잡아내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댈러스가 확실히 좀 오늘 결국 지기는 했지만 좀 살아나나?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경기들이었습니다. 올 시즌 벌써 3연승을 3번이나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3연승 이상을 벌써 3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좀 잘 나가는 느낌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슈팅 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보시면 별 차이는 없어요. 그죠? 뭐 슈팅을 많이 때리는 팀도 아니고, 물론 슈팅 차단 같은 경우 24.7개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제 조금 더 앞서는 느낌이라도 뭐 정말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앞서고, 이런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 정말 극단적으로 많이 앞서지 않습니까? 슈팅 숫자 비교를 해보면은.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난주는 확실한 스페셜 팀에서의 힘, 파워플레이 37.5%, 페널티 킬링도 100%가 나오게 되면서 정말 스페셜 팀에서 성과가 잘 나오게 되면서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팀 성적에 많이 영향을 줬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페널티 킬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국면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오타와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0대2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셸 선수가 2번 연속으로 페널티를 범했습니다. 1피리어드에도 이제 페널티를 범했고 2피리어드에도 페널티를 범했는데, 이 상황에서 2번 연속 킬링을 했고 결국 3대2로 역전승을 했어요. 3골 내리 넣게 되면서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고, 그래서 스페셜 팀도 이제 좀 중요한 부분. 그리고 파워플레이는 뭐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부분, 그죠? 존 스턴을 어떻게 굴러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버트슨입니다, 이번 주는. 로버트슨이 또 한번 폭발하니까 답이 없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3경기에서 6골 3어시스트 9포인트나 올렸고요. 이븐 스트렝스 골 4골, 파워플레이 골 2골, 플러스 6이라는 경이로운 숫자. 사실 뭐 로버트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정말 이 선수가 한동안 그냥 골을 아예 못 넣다라가도 정말 한 8경기, 9경기에서도 막 10골 이상씩 넣고 그런 선수기는 하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지난주에 잘 나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타와전도 골, 몬트리올전 멀티골, 필라델피아전에는 헤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뭐 도저히 뭐 통제가 안 되는 느낌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팅이 여러 가지 슈팅도, 그죠? 리스트샷 3골, 스냅샷 1골, 백핸드 슛도 2골이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정말 사실 이 선수도 굉장히 다양한 느낌으로 골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스케이팅이 정말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1대1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 기술적으로도 이제 골리를 유린해서 골을 넣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뭐 리스샷이랑 스냅샷은 뭐 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축에 해당을 한다라고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결정력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슈팅 자체도 굉장히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87개나 때려서 이제 상위 1%에 해당한 성적이고요. 골은 11골 득점을 했기 때문에 상위 4%, 거의 최상위권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새로운 라인에서의 확실한 경기력이죠. 예, 지금 로버트슨이 사실은 저는 올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고, 저는 이렇게까지 중용을 할지는 조금은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로버트슨 선수가 올 시즌 끝나면 FA 어쨌든, 그죠? 새로운 계약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존 스턴이랑 란타네니를 뭉치면서, 사실은 이제 저는 란타네니랑 힌트 자체는 크게 이제 뭉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살짝 약한 윙을 쓰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냥 이제 새로운 라인,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라인이죠. 로버트슨, 존스턴, 란타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요 라인이 득실, 그죠? 5대5 상황에서 득실이 이제 5골 넣은 과정에서 1실점밖에 안 하면서 플러스 4. 그리고 이제 기대 득점은 4.3이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라인이 좀 확실한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또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파워플레이도 지금 8경기 연속 파워플레이 골을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뭐 페널티 킬링 적재적소의 그런 부분인데, 파워플레이도 이렇게 꾸준한 경기 결과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현재 상황이고요. 시즌 초반 사실 댈러스의 문제점, 제가 생각했던 문제점은 주축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지게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 정말 좋은 선수들이었던 선수들이 이적한 선수들도 좀 있잖아요. 그죠? 다도노프라든가 그다음 그랄룬드 같은 선수들이 대표적으로 이적한 선수들이고,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제이미 벤 선수가 폐에 문제가 생겨서, 그죠? 부상을 당했죠, 정확히. 폐 쪽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오늘 복귀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즌 데뷔전을 오늘 치렀습니다. 11월 중순이 오늘 치렀어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주축
자원들로 부상. 그죠? 그렇죠. 게다가 DCM까지 부상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느낌이니까 좀 믿을 만한 라인을 제대로 좀 구성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먼트도 트레이드로 내보냈고 셀러리 캡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지금 로버트슨, 존스턴, 란타넨이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1라인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 이걸 이 댈러스 입장에서는 또 한숨 돌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부상자가 진짜 많아요. 그죠? 제이미 벤 선수도 폐 쪽에 부상. 근데 이제 올 시즌 오늘 복귀를 했고요. 룬드크비스트 수비 자원이지만 어쨌든 10월 16일부터 부상을 당해서 경기 출장 못하고 있고 듀시엔 선수도 10월 20일 오늘 뭐 장기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당분간 더 결장을 할 것 같고요. 토마스 리 선수 같은 경우도 11월 15일 날 부상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고 새로운 라인도 하나 찾으면서 한숨 돌리는 그림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살짝 부진한 모습이 보였던 로버트슨까지도 올해는 초반부터 확실하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댈러스 어쨌든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상위권이라든가 물론 콜로라도가 정말 맹렬하게 질주를 하고 있는 또 센트럴 디비전이기는 하지만 댈러스도 충분히 또 경쟁권에 들어갈 수 있고 1위 싸움을 또 1위 싸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